오늘은 레스터 레븐슨의 깨달음 그리고 지혜에서 카르마에 대해 질문자와 레스터의 문답으로 시작합니다. 질문자, 카르마는 어떻게 작용하고 왜 그렇게 작용하는지를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무엇이 카르마가 작용하게 하는지, 무엇이 그 쳇바퀴를 돌아가게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책에서는 그것이 생각이라고 하셨지요. 레스터, 카르마란 말은 행위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반작용을 뜻합니다. 다른 설명으로는 원인과 결과라고도 하지요. 뿌린 대로 거둔다, 준 것은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카르마는 생각 속에서 촉발됩니다. 생각이 원인이지요. 행위는 그 결과입니다. 욕망을 일으키면 그 욕망은 뭔가를 원하는 생각을 촉발합니다. 뭔가를 원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뭔가를 얻으려는 행위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게 되어도 보통은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을 못하고 욕망을 더 키웁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 진행되어서 결국 우리는 욕망에 얽매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욕망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의식이 됩니다.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면 우리는 아무런 욕망도 가지고 있지 않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질문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레스터,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욕망은 이내 채워졌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욕망도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고요. 질문자, 그것이 우리가 성취해야 할 경지란 말이죠? 레스터, 예, 우리는 욕망이 없는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행복해질 것입니다. 질문자, 당신의 말을 카르마는 행위와 그에 대한 반작용의 법칙이고 그것은 그릇된 행위에 대한 벌의 의미가 아니라 훌륭한 행위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라고 이해하면 맞을까요? 레스터,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창조해 놓고는 그것을 벌이라 부르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창조해 놓고는 그것을 상이라 부릅니다. 창조는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은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그저 창조합니다. 그러고 나서 창조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창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이 벌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카르마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모든 행위에는 그와 반대되는 동급의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음 속에서 촉발됩니다. 우리가 품는 모든 생각은 진공의 빈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자연히 그 빈자리를 메꾸는 속도도 우리의 생각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은 이전의 욕망에 의해 촉발됩니다. 욕망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된 결핍, 무엇이 필요하다고 가정한 데서 비롯되는 고뇌여서 그것은 결코 만족되지 않고 오히려 만족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욕망을 놓아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만족하게 됩니다. 질문자, 그러니까 카르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군요. 욕망 없이 생각만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네요. 레스터, 욕망이 없으면 생각을 품게 될까요? 질문자, 안 그럴 것 같습니다. 레스터, 맞습니다. 욕망이 없으면
아무런 생각도 없어집니다. 질문자: 지적인 욕망도 있지 않나요? 레스터: 예, 하지만 그것도 욕망입니다. 그것이 욕망이 아니라면 아무런 생각도 없을 테니까요. 우리는 관심받기를 원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몸이 필요로 하는 아이스크림이나 음식이나 물건에 대한 욕망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욕망이 이 모든 순환을 촉발시킵니다. 그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그것은 뭔가 결핍돼 있다는 하나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핍을 메꾸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고 그 욕망은 더 많은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행위를 일으키죠. 하지만 행위는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욕망과 행위를 부풀리고 키워서 결국은 이 순환의 쳇바퀴만 하염없이 돌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은 영원히 맛보지 못한 채 말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든 생각은 과거 어떤 것으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총체적인 기분은 모두 과거의 생각과 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모든 생각은 이미 일어난 것들로부터 촉발된 것입니다. 행위와 반작용은 그렇게 계속 되풀이되어서 결국 우리는 그 쳇바퀴 속에 갇힙니다. 모든 생각은 과거의 생각을 바탕으로 나오므로 독창적인 생각을 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질문자: 그럼 돌아가서 그건 언제 시작된 건가요? 레스터: 그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 보죠. 밧줄을 뱀으로 오인한 우화를 살펴봅시다. 길을 가다가 땅에 밧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뱀으로 착각합니다. 카르마는 뱀이라는 착각, 곧 환영의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뱀은 언제 시작됐고 언제 끝날까요? 그것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것은 존재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건 언제나 밧줄이었단 말입니다. 당신이 카르마 속에 있다면 그건 영원합니다. 당신이 그 속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카르마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답니다. 그러니 카르마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전통은 카르마를 소멸시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카르마를 소멸시키려고 애쓰는 한편으로 당신은 새로운 카르마를 지어내게 됩니다. 그러니 그건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환영에서 깨어나서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뱀이 밧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밧줄이 실체였음을 깨달으면 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깨달으면 이 모든 행위와 반작용은 꿈이요, 환영임이 드러나고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질문자: 그러면 우리는 관찰자가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깨달음을 얻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카르마의 순환은 맞춰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레스터: 아닙니다. 온전히 깨닫고 나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카르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관찰자로 남아있으라고 말할 때 그것은 아직도 이원성의 세계 속에서 이원성을 목격하고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거대한 진일보입니다. 그건 행위자인 에고의 느낌을 놓아보내는 방법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태도이지요. 하지만 완전히 깨달으면 세상을 바라봐도 모든 사람, 모든 것에서
오로지 단일한 일체성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자신의 참 자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참 자아는 참 자아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때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당신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밧줄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은 카르마에서 벗어나고 카르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가장 높은 관점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면 카르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참 자아를 깨달으면 거기에는 오로지 있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위와 반작용은 외견상으로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레스터가 말하는 카르마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카르마는 자기 파멸의 씨앗을 뿌린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과거에 겪었던 일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이것이 업보, 곧 카르마의 법칙이다. 새로운 육신을 입기 전에 우리는 과거에 겪은 일들로부터 특정 부분을 택하여 다음 생에 겪을 일을 설정한다. 이번만은 거기서 초월하여 벗어날 수 있길 희망하면서 전생과 비슷한 상황들을 설정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또 다른 기회가 무한정으로 주어진다. 악업은 그 부정성으로 우리를 너무나 불행하게 만들지만 악업을 선업으로 바꾸어 놓으면 그것은 쇠사슬이 아니라 금사슬이었음이 드러난다. 자유는 카르마를 초월해 있다.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를 시험한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더 많은 카르마의 짐을 지우는 것이다. 자신이 강해져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카르마란 다름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과거에 축적된 사고 습관이다. 카르마란 당신을 운전하고 있는 잠재의식 속의 모든 생각의 덩어리이다. 이 생각들을 제거하여 마음을 완전히 고요히 잠재우라. 그러면 카르마가 사라진다. 카르마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환영의 세계 속에 있다. 카르마에 관련된 일들은 정말 우스꽝스럽다. 카르마는 망치다. 카르마는 속박의 밧줄이다. 남을 심판하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행위다. 그것은 카르마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카르마를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성장하는 것이다. 카르마와 환생은 환영의 세계에 속한 것이어서 실제 속에는 발 디딜 곳이 없다. 전생은 실제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카르마는 현실이 아닌 것들과 어울려 뒹굴면서 현실인 것처럼 가장한다. 카르마를 받아들이라. 카르마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생각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반대다. 카르마를 받아들이면 당신의 두려움, 좌절, 긴장, 불행 등은 누그러들고 더 이상 카르마를 피하려는 노력으로서 오히려 그것을 붙들고 있지 않게 된다. 카르마에 대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내버려 두라. 이 육신이 겪어야 할 모든 일은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당신의 본성인 자유로 남아있으라. 육신이 겪게 될 일을 당신이 바꿀 수는 없다. 그것은 당신의 이전 행위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 육신이 아니라 참 자아이기를 택할 수 있다. 에고는 자신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 하지만 에고 자체가 카르마의 산물이다.
카르마가 존재한다면 충고와 조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카르마를 잘 들여다보면 카르마와 운명은 하나이고 같은 것임을 발견할 것이다. 결과에 대한 기대 없이 행해진 행위는 카르마를 지어내지 않는다. 집착과 저항이 없는 행위는 카르마를 지어내지 않는다. 무집착의 경지에 이르면 카르마를 지어내지 않고 세상을 즐길 수 있다. 참 자아로서 있게 되는 것은 카르마와 선악 너머로 솟아오를 때이다. 무한한 있음이 어떻게 한계의 극치인 카르마에 휘둘릴 수 있겠는가? 카르마를 소멸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카르마 너머로 솟아오르라.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며 나는 마음이 아님을 깨달으면 카르마는 종식된다. 모든 카르마를 종식시킬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참 자아로 있으라. 육신이 행할 모든 행위는 존재로 발을 들이기 전에 당신이 이미 정해놓았다. 당신이 가진 유일한 자유는 자신을 육신과 그 행위에 동일시할 건지 말 건지를 택하는 것이다. 배우가 임금님이나 거지의 역할을 연기할 때 그는 자신이 그 배역이 아님을 알므로 배역에 영향받지 않는다. 우리는 이와 똑같은 태도로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임금이 되든 거지가 되든 자신은 그 배역이 아니라 크고 찬연한 존재, 바로 자신인 무한한 참 자아임을 알므로. 여기까지 레스터 레븐슨의 깨달음 그리고 지혜였습니다. 카르마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사람들은 카르마를 운명, 업, 혹은 자신이 전생으로부터 받은 행위의 결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카르마는 훨씬 더 우리의 삶에서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용하는데요. 바로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결과로 카르마가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욕망에 근거한 모든 행위는 그와 반대되는 동급의 반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만족을 모르는 끊임없는 욕망의 고리에 우리를 가두게 됩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카르마가 되고, 이렇게 생성된 카르마는 무의식의 프로그램처럼 우리 삶의 전반을 결정하게 됩니다. 운명처럼 우리를 조정하는 이 카르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 모든 것이 환영의 세계임을 깨닫고 욕망에 따라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며 나는 마음이 아님을 깨달으면 카르마는 종식이 됩니다. 우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생각과 감정이 곧 내가 아님을 알아차리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대신 무심히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알아차리고 바라보다 보면 내게 일어나는 그 생각과 감정의 뿌리를 볼 수 있게 되고, 그와 동시에 그 생각을 일으키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